오늘은 직업환경의학과 정우철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 K닥터스 들으실 수 있는 방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K닥터스 213, KDRS 213을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을 보실 수 있고요. 방송 중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나 질문은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또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요.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유튜브 라이브를 시청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유튜브에 KDRS 213, K닥터스입니다. K닥터스 213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 2부에서는요, 우리를 둘러싼 환경 이야기,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건강검진과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환경성 질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게요. 교수님, 과 이름에 환경이 들어가잖아요. 직장 말고 우리 집이나 생활 환경도 보시나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 집에서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고요. 어떻게 보면은 회사와 내 삶의 공간의 경계가 많이 무너진 그런 경우도 요새 많습니다. 또 그냥 환경을 얘기하자면 뭐 예전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있었고요. 요즘은 새집 증후군이나 미세먼지도 굉장히 심각한 이슈잖아요. 어떠세요? 원인 모를 어떤 피부병, 예를 들어서 이나 기침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교수님을 찾아가면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글쎄, 네, 답을 바로 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일단 저희 과에서 보는 게 이게 저희가 직업환경의학인데 네. 이제 직업환경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직업점 환경의학입니다. 그래서 환경성 질환도 같이 보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환경성 질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가까이에서 제일 잘 보는 건 이제 새집증후군이나 원인 모를 각종 피부병, 네. 예, 그다음에 알레르기 비염, 예, 이런 것들. 우리 쉽게 얘기하면은 뭐 내가 고양이 털 알레르기가 있는데 집에서 고양이를 키운다. 네. 예, 이것도 다 어떻게 보면 환경성 질환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환경도 있고 또 이제 요즘에 이제 관심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 같은 것들 그쵸. 때문에 호흡기 질환이 늘어났다든지. 또 겨울철이 다시 예, 찾아와서 예. 많이 요새도 안 좀 좋더라고요. 가끔 그런 얘기들 많이 한동안은 또 미세먼지 때문에 막 그 뭐 정치권까지 시끄러웠었던 네, 적도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연구라든지 실제로 미세먼지가 얼마나 건강에 영향을 미치나 이런 것들 연구하는 것도 있고요. 또는 이제 환경 중에 이제 재해성 아까 말씀하신 가습기 살균제 네. 같은 거라든지 그건 이제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거라고 하면 예를 들어 이제 그 밖에도 이제 예를 들어 성명광산 같은데 주변에서 사셨던 분들 주거 환경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그런 거 말고도 벌써 한 20년 가까이 한 15년 정도 지났는데 예를 들어 태안의 그 기름 유출 사고 같은 것들도 네. 이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미치죠. 수 네. 있으니까 그런 걸로 인한 건강 영향까지도 뭐 그런 것들이 다 환경의학 분야이고요. 예.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찾아오셔서 원인을 찾아주세요 하면 쉽지는 않습니다. 예. 혹시 실제로 기억에 남는 환자분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환경성 질환 관련해서 네. 구체적인 뭐 사례를 제가 다 직접 본 거는 아니지만 환경성 질환이 아직 많이 남아있진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이제 외래까지 와서 이제 저희한테까지 오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네. 저희가 제가 주로 연구했었던 분야는 이제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해서 이 천식 질환이 그 지역의 아동들에게 이제 기도 과민성 반응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났다라든지, 네. 예, 그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조사 같은 것들을 해보면 큰 길가에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에 가까이 사는 어린 이들일수록 호흡기 질환의 증상 호소율이 높다든지, 네. 예, 이런 것들은 좀 관찰해본 사례들이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가장 잘 알려진 건 사실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그쵸. 우리 피해들이 제일
흔히 그러니까 제일 뉴스에 많이 나왔었던 사례죠. 너무나 안타까운 사례도 많이 봤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많은 분들이 그냥 감기겠지, 지나가는 감기겠지, 혹은 뭐 피부염이 생기면 약국 가서 연고 받아와서 연고 바르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알고 보니 환경 독소가 원인인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많이 있는 거군요. 예, 뭐 다 밝혀지진 않았지만 예, 우리가 볼 때 대부분은 그런 것들의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외래에서 말씀드릴 때 우리는 뭔가 설명서를 읽거나 뒤에 있는 쬐끄만 글씨들을 읽는 것들을 되게 귀찮아하시죠. 예, 잘 보이지도 않는 것 맞아요. 같고. 예. 그리고 근데 실제로도 잘 안 보이게끔 아주 작게 써놓기도 했는데 그나마 그것도 이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많이 개선이 돼서 그런 것들을 다 써놓게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그것들을 한 번씩 다 확인은 해보자. 최소한 내가 뭐를 쓰고 있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요즘에 알레르기 질환을 워낙들 많이들 호소하시는데 맞아요. 예, 항상 좀 내 주변을 한 번씩 잘 훑어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쓰시는 화장품, 비누 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작은 뭐 사무실의 환경이라든지 네. 요즘에 그 각종 화학약품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죠. 예. 그 뭐 요즘에 이제 냄새를 좋아지라고 하는 것들도 방향제부터 시작해서 뭐 하다못해 의류에도 그런 것들도 이제 세척하거나 이럴 때 각종 화학물질들을 쓸 네. 수밖에 없기 세제 때문에 같은 거를 그쵸? 쓰니까.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확인을 좀 잘 차근차근히 해보시면 점점 대해서 살아가기 힘든 세상인 것 같아요. 예, 그런 거 그러니까 뭐 이게 자연에서 사는 게 아니다 맞아요. 보니까 네. 예, 뭐 복잡해져서 그래서 알레르기 질환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은 그런 것들도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거고 한 가지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뭐 천연으로 만들었다 네. 이래서 안전하진 않다라는 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죠? 예, 왜냐면 우리가 알레르겐이라고 해서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물질들이 반드시 화학물질만 원인이 되는 게 아니라 자연에서 온 것도 자연에서 온 있으니까. 것도 네. 알레르겐으로 쓸 수 있는 건데 천연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내 몸하고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참 천연이라고 써져 있는 걸 보면은 쓰여 있는 걸 보면은 예, 손이 가죠. 손이 가죠. 네. 네. 교수님,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뭐 1, 2년에 한 번씩은 건강 검진을 받잖아요. 네. 그런데 교수님은 특수 네. 건강 진단 전문가세요. 네. 일반 검진이랑 이름부터 다른데 특수 건강 진단은 누가 왜 받아야 하는 건가요? 네. 이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상에 나와 있는 그 법적으로 하는 검진이고요. 원래 우리나라의 모든 월급을 받는 노동자들은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검진이랑은 또 다른 노동자 검진이 있는데요. 그거를 일반과 특수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직이나 행정직에 계시는 분들은 일반 건강검진만 받으시는 거고요. 네. 예, 비사무직이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특수한 유해 인자에 노출될 수 있는 유해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이제 특수 건강검진을 합니다. 그래서 필수인가요? 예, 요거는 유해 부서에서 근무하시면 그 유해 인자를 취급하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 이거는 법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또 그리고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사업주가 이 특수검진을 시행하지 않으면 처벌을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야간 작업은 어떤가요? 이런 여러 가지 유해 요인 중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화학 물질이나 진동, 뭐 먼지, 분진 이런 것들을 하는 특수 검진이 있고요. 그거 말고 이제 야간 작업자들은 이 야간 근무 자체가 또 역시 유해 요인이기 때문에 이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 야간 특수 검진을 야간 업무를 유해인자로 하는 특수 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검진을 받죠? 야간 특수 검진에서는 이제 일단은 이거 검진이라는 거는 무조건 다 검사하는 게 아니라 이상 소견이
있는 걸 최대한 걸러내서 그 중에서 이제 2차로 더 검진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네. 일단 야간 특히 이제 야간에 좀 중심을 두고 얘기를 한다면 야간 근무자들은 이제 내분비 계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수면 장애가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일 흔한 게 이제 내심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주로는 이제 내심혈관 질환에 맞춰서 혈압, 혈당, 고지혈증 검사를 기본으로 하고요. 네. 예. 그다음에 그 수면 장애에 관련한 문진표를 작성해서 수면 장애에 관련해서 스크리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계의 이상으로 인해서 네. 유방암 발병률이 약간 증가한다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네. 예, 유방암에 대한 증상 설문을 먼저 하고요. 네. 예, 거기에서 유방암에 대해서 이제 좀 이상 소견이 있거나 이럴 때는 2차 검진으로 유방 촬영이나 유방 초음파 등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론 다 하는 건 아니고 이상이 있을 때에 의사 판단하에 하에서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진 결과표를 받으면 뭐 정상 A, 유소견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사실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직장인들이 검진 결과표에서 이 수치만큼은 꼭 챙겨봐야 한다. 네. 이런 게 있다면 팁을 좀 주세요. 일단 교수님. 그 검진 결과가 일반이나 특수든 네. 이제 A라고 하는 건 다 정상이란 뜻입니다. 네. 예, 예.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A라는 정상은 모든 건강에서 다 A라는 정상이 아니라 내가 검사한 항목에서만.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반 검진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혈압, 혈당, 간 기능, 그다음에 빈혈, 네. 예, 그다음에 뭐 비만도나 요런 거 일부 이제 야간 특수 같은 경우에는 고지혈증까지 포함해서 그런 데서 네.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 네. 여기서 A 정상 나왔다고 해서 암이 없대거나 이런 그쵸. 얘기는 아니에요. 암 검진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이거는 그런 뜻이고요. 우리가 그래서 회사에서 하는 일반 검진에서 A가 나오면 그런 것들이 혈압, 혈당, 고지혈증 최소한 이거는 정상이다. 정상이다. 예. 근데 거기서 만약에 C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거는 관리가 필요하고 주의가 필요하다. 라는 그럼 주의가 의미로. 필요하다는 거는 제가 뭐 병원을 또 찾아가서 이 C 부분에 대한 정도부터는, 검사를 받아야 되나요? C부터는 이제 네. 병원을 그 당장 약을 진료받으라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네. 한 6개월이나 1년 뒤에 생활습관 개선을 하거나 이런 걸 해서 수치를 좀 비교해 봤으면 좋겠다. 네.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일종의 되겠 경고이군요. 예, 경고예요. 네. 예. 그래서 유질환자라고 아니라 그런 것들은 요 관찰자. 요 관찰자. 관찰이 필요하다. 네. 이게 더 나빠질지 더 좋아질지 그냥 두면 이제 나빠질 수 있다. 이런 네. 경고고요. D는 이거는 좀 의심스럽다. 네. 그래서 D라는 판정을 받으면 조치사항에 좀 병원을 가라는 뜻으로 근무중 치료가 필요하다. 네.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이건 일단 진단이 확실하고 치료가 필요할 때까지 작업을 좀 제한해야 된다. 네. 이런 소견까지 조치까지 나갈 수 있는. 이게 D까지 있나요? 예, 원래 A, B, C, D가 있는데요. 네. B는 큰 의미가 없어서 그냥 보통 다 A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C와 D로 얘기를 합니다. 네네. 예, 그다음에 그 중에 C1, D1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는 또 분류가 돼요? 예, 거기서 일자가 붙으면 직업병과 관련이 있는 거고 네. 직업성 질환이고 네. 2라고 하면은 C2라고 해서 C2, D2 이렇게 숫자 2가 붙어 있으면 네. 요거는 직업성 질환보다는 일반 질환이라고 의심이 된다. 그냥 일반 혈압, 당뇨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한 가지 더 이제 CNTN이라고 있습니다. CNTN이요? 네, 요거는 나이트. 네. 야간 특수 검진을 하시는 분들만 해당이 되는데 CNTN. 예, 원래 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이게 굳이 꼭 반드시 업무 관련성 질환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직업병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네.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런 혈압, 당뇨가 야간 근무 때문에 악화될 수가 있어서 좀 더 관리를 잘하라는 뜻에서 네. 야간 근무자들은 이런 것들 특히 더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CNTN, 나이트라는 뜻의 N자가 붙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더 관리를 하셔야 되는 이유는 이게 뭔가 밤낮이 바뀌어서 예, 밤낮이 바뀌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교감신경계도 과활성화시키고 네. 스트레스도 더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종국에 가서는 내심혈관 질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풍이나 협심증, 네. 심근경색 우리 흔히 얘기하는 과로사의 유병률을 높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더 철저히 관리하자는 뜻에서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질문들을 네. 제가 좀 읽어볼게요. 30대 직장인입니다. 교수님 솔직히 여쭤봅니다.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선생님이 이거 직업병 맞다라고 진단서를 써주시면 산재 승인은 100% 되는 건가요? 의사의 소견이 얼마나 강력한 효력을 갖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예, 100%될 것 같으면 네. 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뭐 새로운 직업병 진단받는데 10년 이상 걸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병이라고 이제 우리가 전문가들이 생각할 땐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직업병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사회적으로 이것이 합의를 봐서 이것까지 직업병으로 인정해서 사회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네. 기준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직업병 인정과 보상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청취자분이 질문하신 건 그래서 보상 받을 수 있느냐 이게 그쵸? 가장 핵심일 맞아요. 텐데 그럴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이제 소견서가 있으면 좀 더 유심히 들여다보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전문가 의견이 항상 또 일정한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예전에만 하더라도 과로사나 이런 것들이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기도 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하나 더 얹어서 얘기해 볼 수는 있다. 네. 그렇지만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는 네. 조금 더 도움이 되겠지만 100%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예, 그 어쨌든 사회적 합의와 사회적 분위기에 다 영향을 많이 받는다. 네. 예, 그래서 의사는 예, 판사가 아니다. 그렇죠. 예,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할 뿐입니다. 제공하는 예, 전문가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예, 될 예, 것 같죠? 예, 예. 네. 또 다른 질문인데요. 저는 회사원이 아니라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네. 하루 종일 서서 일해서 무릎이랑 허리가 안 좋은데 저 같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직업환경의학과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산재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거 질문을 해오시면 네. 이제 환경을 이렇게 저렇게 개선을 해라. 또 이런 진료를 좀 받아봐라. 이런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아마 이 질문을 하신 분도 아마 이게 우리나라 이게 다 결국엔 의료보험 제도가 이게 보상해주는 범위가 적다 보니까 네. 산재로 과연 다 할 수 있느냐, 산재보험 가입하면 될 수 어렵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임의 가입이라는 게 있긴 합니다. 네. 산재보험 제도에도 임의 가입 제도가 있긴 한데 어떤 사실 가입제도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가 네. 산재보험료를 내서 이제 네.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일부 있기는 한데 사실 거기에서 이제 업무 관련성 인정받고 뭐 이런 게 쉽지는 않고요. 예, 그 어쨌든 제도적인 한계가 좀 있는 건 사실이고요. 외래로 저희한테 오시면 그런 거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떤 거죠? 뭐 일하실 때 네. 예, 뭐 작업대를 어떻게 바꾸라든지 이게 음. 아프신 원인이 뭐 조리대 높이의 문제라든지 네. 아니면 조리 도구의 문제인지 예, 아니면 이거보다는 좀 더 다른 그 원인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 번 더 같이 얘기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원하시는 건 아마 보상 관련한 문제일 것 같기는 한데 네. 예, 보상 관련한 것들은 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제도의 한계가 이제 뭐 자영업자들까지도 보장해주는 제도는 아니라서 예, 네. 지금 이제 산재보험이 특수고용직까지 좀 확대는 되어 가고 있거든요. 네. 예, 그건 어떤 직종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골프장에 도우미 하시는 네. 예, 분들이라든가 뭐 일부 학습지 교사 분들이라든가 네네. 이런 분들이 일부 도와드리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예, 지금은 자영업자나 예,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까지는 좀 그거를 산재보험 제도에서는 네. 다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이미 많이 확대돼 있긴 한데 네. 예, 이거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산재보험 플러스 의료보험 제도가 다 같이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는 분들은 치료받을 때 쉬고 있으면 그거의 평균 임금까지도 네. 일부 보상을 해주는데 의료보험 제도에서의 질병은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질병수당 얘기도 하고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온 이유가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보험 제도가 있는 국가에서는 요거 산재냐 아니냐로 그 보상의 차이가 크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네. 너무 이 편차가 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산재보험 제도가 확대돼야 되는 것도 있지만 산재보험 제도 플러스 의료보험 제도까지 같이 해서 이런 것 산재냐 아니냐랑 상관없이 좀 치료를 편히 받을 수 있고 예, 편히 쉴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네. 더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한국의 이런 그 보상, 산재 보험 제도는 어떤 그 세계적인 글로벌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현재. 보상 범위 자체는 이런 것들은 그닥 이렇게 선진국들하고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의료보험 제도하고 편차가 크다 보니 예, 다들 여기에 매달리고 그러다 보니 이게 인정받는 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예, 그리고 그래서 이게 뭐 외국보다 제도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제도가 현실에 적용될 때는 이제 그 산재보험 제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사회적 안전망이나 다른 제도들하고 같이 엮여서 봤을 때는 좀 이제 그런 데서 오는 불균형이나 이런 차이들은 좀 있을 수 있죠.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다른 환경들이나 다른 사회적인 이런 여러 가지 안전망들이 같이 좀 잘 돼 있어야 이런 것들도 좀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많이 좋아진 거죠. 지금 예전보다는 많이 인정 범위도 확대되고 네. 예,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예, 여전히 그래도 실제로 해당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모자르고 여전히 답답하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억울한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마주하실 것 같아요. 예, 마지막에 여기는 이제 치료를 한다기보다는 네. 내가 그동안 아팠던 거에 대해서 원인을 찾고 싶기도 하고 누군가한테 보상을 원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기도 해서 그 이야기를 계속 예, 듣는 어떤 예, 그런 그런 위치이실 것들이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을 좀 듣기도 하죠. 예, 네.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예. 또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이 또 하나 있는데요. 다친 것도 서러운데 막상 산재 신청을 하려니 회사 눈치가 너무 보인다고 하시네요. 사장님이 도장을 안 찍어주면 신청 못하는 거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고 회사에서 그냥 치료비 줄 테니 조용히 넘어가자고 회유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교수님, 회사의 동의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예, 동의 가능하고요. 네. 그건 제도가 바뀐 지가 한참 돼서 네. 요즘에는 회사 동의 없이도 충분히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신청 가능하고 약간 절차적으로 이제 회사에 확인하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산재 신청을 못하거나 이러지도 않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산재를 했다는 이유로 사실은 회사에서 그 고용에 불이익을 주면 그거는 법적으로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으니까 신청을 하시면 좋겠고요. 산재 신청을 이제 넘어가자라고 자꾸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그 사고가 나거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개선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기가 어려우니까 자꾸 이제 숨기려고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산재 신청을 일단 해야 나중에 혹여라도 부작용이나 관련 질환이 재발했을 때 추가로 더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네. 또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드러나고 알려져야 질환 예방을 할 수도 있는 그리고 또 다른 제2, 제3의 피해도 막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예. 그래서 뭐 회사에서 무조건 치료받는
지원을 받는 게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네. 예. 뭐 어떨 때는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게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수도 있어요. 아. 예. 그거를 뭐 본인의 결정을 함부로 강요할 수는 없으나 근데 그거 네. 어떤 게 나은지는 어떻게 판단을 하죠? 개인이 판단하기는 쉽진 않죠. 주변에 네. 잘 자문을 해보시고요. 아. 예. 누구한테 그리고 자문을 받죠? 예. 뭐 가까운 노무사한테도 받아도 되고 네네. 뭐 직업환경의학과 외래로 오셔도 되고요. 근데 간혹 이제 이건 되게 좀 심각한 직업병일 수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뭐 사고로 조금 다치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네. 예, 이후에 재발 가능성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를 들어 어떤 중금속이나 네. 화학물질에 노출이 됐는데 이게 그때 노출이 중단돼서 그때만 끝나는 직업병도 있지만 네. 그게 만성적으로 이후에 아. 시간이 지나서 뭐 다른 질환이 발생한다거나 네.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도 좀 예, 하시는 게 좋고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개인이 알기는 어렵고 그쵸. 그럴 때 이제 주변에 전문가나 뭐 의학 전문가나 노무사 네. 분들 같이 이제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 조언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제 그 슬슬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수많은 근로자분들께 지금도 아픈 몸을 이끌고 일터를 향하시는 근로자분들께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로서 꼭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예. 아까 처음에도 우리 사회자분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일하다가 아프시면 그게 마치 내 잘못이고 내 탓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열심히 일한 게 뭐가 죄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일하는 건데 네. 그런데도 몸이 아프다라는 거는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해서 생명까지 잃는 건 너무나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것 같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문가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아픈 게 여러분들 죄는 아니니까 예. 건강한 삶을 위해서 예. 건강하게 일하고 건강한 일터에서 일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